노년 남성들의 일상적인 자위 행위가 전립선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 40대 이상의 많은 남성들이 여전히 자위를 자주 합니다. 일부는 자위가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신체 건강 수면 개선, 심지어 전립선 비대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가집니다. 매일 자위하는 것이 해로운지, 호르몬 균형을 깨뜨리거나 전립선에 조용히 손상을 입히는지 말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거의 주목받지 못하는 복잡한 생물학적 반응들이 숨어 있습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한 작은 샘입니다. 정자를 영양하는 액체를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호두 크기만 하지만 전립선은 성기능 배뇨, 골반 부위의 전반적인 편안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전립선이 막히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비대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매일 자위할 때 전립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3가지 구체적인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지식은 명확한 생물학적 원리와 실제 임상 경험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3번째 변화가 충분히 이해되면 많은 남성들이 너무 늦기 전에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40대, 50대 이상이라면 남성 건강에 관한 심층 콘텐츠를 받아보시려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이 주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시청자 의견을 듣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감정이나 개인 의견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대신 신체를 직시해야 하며 특히 이 습관이 매일 유지될 때 전립선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 주요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살펴봐야 합니다. 2부 매일 자위로 영향을 받는 3가지 생물학적 메커니즘. 많은 사람들이 매일 자위가 나쁘다면 왜 몸이 계속해서 자연스러운 반사처럼 자주 욕구를 느끼는지 묻습니다. 답은 감정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기계적으로 전립선이 반응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남성이 오르가슴에 도달하면 혈중 DHT 호르몬 수치가 일시적으로 감소합니다. DHT는 남성 특징을 유지하는 데 강력한 호르몬이지만 장기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 전립선 비대에 기여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자주 사정하는 것은 전립선이 DHT의 장기 자극으로부터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짧은 호르몬 휴지기를 만듭니다. 하지만 빈도가 너무 높으면 지속적인 호르몬 변동이 내분비축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체내 자연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남성 갱년기 남성에게서 그렇습니다. 내분비 요인 외에도 사정은 골반저 근육과 전립선의 근육 수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움직임은 국소 혈류를 개선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조직을 청소하고 전립선을 영양합니다. 혈액순환이 좋으면 전립선 조직이 탄력성을 유지하고 시간이 지나도 경직되는 것을 막습니다. 하지만 골반 근육이 충분한 휴식 없이 과도하게 자극되면 골반 긴장피로 상태가 발생하고 특히 노년 남성에서 배뇨 조절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립선은 자체 국소 면역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정상 상태에서 죽은 세포들은 과잉 단백질과 생물학적 폐기물을 생성하며 일부는 사정을 통해 배출됩니다. 이는 가벼운 만성 염증 위험을 줄입니다. 그러나 몸이 회복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내부 면역 반응이 조절되지 않아 전립선 조직이 낮은 수준의 만성 자극을 받아 골반 부위에 무겁고 지속적인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검진이나 스캔에서 명확한 원인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논의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은 임상적이거나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환자들의 삶에 분명한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함께 일한 일부 환자들은 일관된 습관을 유지하며 건강을 잘 지켰고 다른 이들은 몸을 소홀히 하다가 장기간 불편한 증상을 겪어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습관이 전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실제 사례를 공유합니다. 네바다에서 건설 현장 감독으로 일했던 65세 데이비드라는 환자와 함께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병원에 와서 야간 배뇨가 잦고 배뇨 후에도 잔뇨감이 있으며 저는 데이비드라는 65세 환자와 함께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네바다에서 건설 현장 감독관으로 일했었습니다.
그분은 진료실에 와서 야간뇨가 잦고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느낌과 아랫배의 불편한 둔한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예전에는 건강했으며 거의 아프지 않았지만 최근 몇 년간 뭔가 잘못됐다고 느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전 자신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더 깊이 알아보니 거의 10년 동안 그는 심지어 애인과의 관계에서도 사정 활동을 완전히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55세가 넘으면 그 시기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부끄러워서 너무 사적인 문제라고 생각해 계속 피했습니다. 건강검진과 전립선 초음파 검사 후 우리는 그의 전립선이 약간 비대해졌고 PSA 수치가 권장치보다 높으며 전립선 조직에 약간의 부종과 불균형이 나타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상태는 심각하지 않지만 분명히 전립선이 오랜 방치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는 일상 습관을 조정하고 가벼운 신체 활동을 추가하며 전립선 지원 보충제를 복용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에 따라 일주일에 1, 2회 규칙적인 사정 습관을 다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약 4개월 후 그의 PSA 수치는 약간 감소했고 야간 배뇨 증상도 크게 개선되었으며 하복부의 무거운 느낌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더 주목할 점은 그의 사고방식이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더 자신감이 생겼고 성 건강에 관한 대화를 회피하지 않았으며 여러 해 만에 처음으로 저에게 잊지 못할 한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는 절대 이렇게 간단한 일이 몸과 마음을 이렇게 많이 바꿀 수 있다고 상상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데이비드의 이야기는 드문 경우가 아닙니다. 많은 50대에서 70대 사이의 남성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혹은 그들은 몸을 완전히 방치하거나 단순히 자신에게 적절한 빈도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상적인 균형은 무엇일까요? 전립선을 지지하면서도 과하거나 무리하지 않는 사정, 빈도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연령대별로, 4부에서는 연령별 권장 빈도를 분석할 것입니다. 제가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일주일에 몇 번 자위를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이는 합당한 질문이지만 답은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당신의 나이, 전반적인 건강 상태, 그리고 사정 후 몸이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아래는 임상 관찰과 비뇨기과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른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40대부터 49세 남성은 이 시기에 일주일에 3, 4회 빈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호르몬 수치가 강하고 전립선 회복력도 좋은 편입니다. 50대에서 59세 남성은 자신의 상태에 따라 일주일에 2, 3회로 빈도를 줄여야 합니다. 만약 매번 피곤함을 느끼거나 배뇨 곤란 같은 증상이 있다면 약간 줄여서 몸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60세 이상 남성은 혈액순환 유지와 전립선 청소 생체 리듬 점검을 위해 보통 주 1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건강이 좋고 선격이 유지된다면 주 2회도 괜찮지만 과격한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꾸준히 하는 것이며 너무 오래 활동하지 않다가 멀리하는 것도 피하고 몸이 자연 회복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습관은 적절한 휴식, 균형 잡힌 영양, 가벼운 신체 활동, 정기적인 건강검사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시스템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빈도를 무조건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을 잘 이해하고 각 인생 단계에 맞게 습관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체적인 측면 외에도 여전히 많은 남성이 전립선 건강을 소홀히 하는 큰 장벽이 있는데 그것은 심리적인 측면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무리할 때 집중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남성은 정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민감한 주제에 대해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부족합니다. 50대 이후의 자위는 잘못된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도 아니며 숨길 일도 분명 아닙니다. 하지만 사회적 압력과 문화적 판단 때문에 많은 남성이 침묵을 선택하고 그렇게 하면서 점차 전립선 관리를 중단합니다. 저는 많은 환자를 만났습니다. 이상함을 느끼지만 너무 부끄러워 질문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나이가 들면 사정이 필요 없거나 50세 이후에도 이상한 것이 아니며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숨겨야 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압박과 문화적 편견 때문에 많은 남성들이 침묵을 선택하고 그렇게 하면서 점차 전립선 관리를 중단합니다. 저는 많은 환자를 만났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지만 너무 부끄러워서 묻지 못했고 그들은 나이가 들면서 사정을 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여기거나 혼자 하는 경우 특히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남성 기본 건강을 유지하는 한 부분임을 이해하게 되면 운동이나 규칙적인 식사처럼 그들은 변화를 시작했고 결과는 매우 현실적이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얻기를 바라는 것은 단순한 숫자나 또 다른 건강 팁이 아니라 불편하다고 해서 전립선을 무시할 필요가 없으며 적절한 시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입니다. 올바르고 꾸준하게 관리해야 하는 신체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만약 여기까지 저를 따라오셨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자신의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아래 댓글로 당신의 연령대와 남성 건강에 대해 가장 걱정되는 점을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 올 주제들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몸 관리란 젊은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고 내면에서부터 건강을 지키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